안녕하세요.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그리고 안타까웠던 물음을 나누려고 해요. 이 물음은 제가 정신전문 간호사로서 꼭 타파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로 가져와 보았어요. 여러분, 왜 정신건강을 챙기는 일은 이렇게도 힘든 걸까요? 저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을 하기 이전에 신체 건강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혹은 주변을 살펴보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이겨내고 운동을 가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챙겨 먹으며 면역을 높이기도 하잖아요. 왜 병원을 가는지, 내가 아픈 것을 숨겨야 하는 일인지 생각하기 이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이죠. 하지만 정신건강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건강 영역에서 상담하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의 고통을 견디고 견디다 골마 터져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다니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과 함께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신건강이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신건강이 특별하거나 혹은 특이한 사람만 앓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 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정신질환 유병률이 25.4%나 되고요. 4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로 흔하다고 해요. 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고작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거나 혼자 견뎌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다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신체 건강을 가꾼 사람들도 우울할 때가 있고 무언가에 중독되기도 하는 걸 보면 신체 건강보다 정신 건강이 더 지배적인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왜 정신건강을 챙기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 일인지 사람들과 질문을 나누고 답변을 받았어요. 답변을 살펴보며 어떤 이유가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을 어렵게 하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이지 않아서 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신체가 다치면 보이거나 피검사 등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정신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정답이 없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눈에 보이면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다쳤으니까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할 텐데 사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내가 괜찮은 건가? 돌아볼 여유가 없기도 하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 어떤지조차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죠. 학교도 가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돌아볼 여유도 없고 굳이?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막상 챙기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도 있고요. 정해진 치료 방법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간혹 그러다가 뻥 하고 감정의 쓰나미가 밀려오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했던 이야기가 정신건강도 CT나 MRI처럼 사진을 찍으면 진단명이 딱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기계가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눈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다른 신체 질환처럼 어떤 진단에 며칠 동안 입원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프로토콜도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상담을 받느냐, 어떤 치료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족감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보면 되려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고 기대했던 치료와 달랐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좋지 못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정신건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기술 발전이
얼른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라서 그 상처를 보기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마음이 힘든 것 같기는 한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막상 들여다보는 게 겁나기도 하고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왜 없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싶기도 하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기도 하고요. 앞서 말한 대로 보이지 않으니 마주하기 더욱 겁나는 게 또 정신건강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가게 되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진단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진 않을지, 예상하지도 못한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을지, 깊은 내면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지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치만 그럼에도 억지로 시간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두려워서 피하기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의 내면을 스스로 돌아봐줄 용기도 여유도 앞으로 살아가며 천천히 풀어내야 하는 숙제인 거겠죠? 마지막으로 나약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요. 괜히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 같고. 유난 떤다? 의지로 극복을 못하느냐? 너만 힘드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신건강을 챙긴다는 건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뜻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는 것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림돌 같은 고민들이 많이 있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나약한 사람으로 인식하진 않을지,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두렵기도 해요. 신체 질환이 있다고 해서 신체 질환자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정신질환은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정신질환자라는 말을 꼬리표처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감이 상쾌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 병원도 비만 클리닉을 강조하는 경우도 보았어요. 여러분, 신체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서 그걸 의지의 문제라고 하나요? 이상한 일이라고 하나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겪을 수 있거든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이 있을 뿐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심해지거나 결핍이 생기면 아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아픔을 주변에서 많이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여겨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해요.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당연히 그런 따뜻하고 열린 분들이겠죠? 혼자 견뎌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엄살이라고 여겨서 심각한 것도 아닌데 괜히 오버하는 것일까봐 바쁘다는 이유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건강을 챙기는 일이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듯 멀리 두고 있지는 않나요? 신체 건강처럼 정신건강도 우리 모두의 건강 중에 하나이고 없는 척 살아가거나 등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은지 돌아봐 주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예방하거나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해봐야 해요. 오늘 함께 고민해 주어서 고마워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보며 나의 생각과 태도가 혹시 그 사람을 외롭게 하지는 않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